안녕하십니까? 지혜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는 당신보다 약한 사람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보다 똑똑해서도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더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방이 원래 자신의 것인 양 같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며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그를 믿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단어, 완벽한 감정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준비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미 당신의 것이었어야 할 기회를 낚아채갑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성격의 일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신감은 무기입니다. 당신이 그 무기를 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무기를 사용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담한 자는 기술이 부족해도 일어서고 망설이는 자는 뛰어나도 추락한다. 권력은 최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를 따릅니다. 당신은 소심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 웃어라, 착하게 굴어라, 얌전히 앉아있어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순응하면 상을 받았고 반항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었고 늘 허락을 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축복이라도 필요한 듯 속삭이며 말합니다. 떠나고 싶을 때에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존중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킵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허락받으려는 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이해받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의로운 자가 아니라 가차없는 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힘을 쥐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신경 쓰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변명할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사과할 때마다 누군가는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부드러움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이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칭찬에, 비난에, 거절에, 타인의 기분과 의견, 그리고 그들의 승인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목소리에 의해 당신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각본을 불태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가르쳤지만
마키아벨리는 정반대가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사랑받으려 애쓸수록 당신은 통제하기 더 쉬운 존재가 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누구 앞에서든 춤을 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미소 짓는 노예일 뿐입니다. 이제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방을 살피고 서둘러 대답하거나 증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갈망과 두려움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먼저 말하는 자가 보통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관찰하는 자, 그는 계산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통달했고 그로써 다른 모든 것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키아벨리적 정밀함을 결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토아적 통제력과 마키아벨리적 전략. 당신은 연결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말합니다. 지배자처럼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이빨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아첨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거절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공황에 빠질 것입니다. 침묵은 불안정한 자들에게 끔찍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의 중심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계산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부드러움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존재, 당신의 관심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격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춤추지 않고 당신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방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위협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게임에서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자신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차가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어떤 감정처럼 줬습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강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인내심으로 위장한 약점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서 옵니다. 두려움이 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마침내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의 결정에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될 때까지 실행하는 것에서 옵니다. 마키아벨리가 감정에 대해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지렛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르치지 않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습니다. 권력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철인 군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십시오. 그는 통치를 원치 않았고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단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의무는 안락함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널 때
그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벽한 타이밍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자신감입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들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미루라고 말합니다. 당신 내면의 하이는 또 하나의 신호,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를 무시하십시오. 그는 당신의 안내자가 아니라 당신의 감옥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움직임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고 차갑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영향을 미치고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변명 없는 결정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요. 완벽합니다. 목표는 결코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존경받거나 혹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 즉 말, 억양, 표정에 반응하며 인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연기 뒤에 숨겨진 패턴을 읽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각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각본을 잘 읽는다면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야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남의 흉을 보는 사람, 그는 친구가 아니라 이장한 스파이입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는 인정을 요구하는 사람, 그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냅니다. 단지 당신이 너무 산만해서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지기를 추구하는 동안 당신은 관찰합니다. 그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측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등 다른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세부 사항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일단 누군가의 패턴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들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에서 이기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들은 습관을 연구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며 적이 항상 지나가는 길에 덫을 놓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어디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전히 당신을 놀라게 합니까? 누군가가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을 도발할 수 있다면 그가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약점이 당신이 메우기를 거부한 균열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런 다음 당신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패턴을 읽는 자가 결과를 소유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충동과 아첨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체스판 위의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소음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당신은 가면 뒤에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분노나 공격성이 아닙니다. 이미 게임을 해독한 사람의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으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통찰력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날카로워진 통찰력은 곧 통제력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방을 나설 때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말을 많이 해서도 가장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가 떠난 후에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당신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기억되기 위해,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삶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한 사람들은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무거운 무언가를 체화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무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당신은 성취, 트로피, 인정, 명성을 통해 유산을 좇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박수갈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삽니다.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느끼는 방식, 당신의 이름이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부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고 권력입니다. 유산을 만들고 싶습니까?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각인시키기 시작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 당신을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의 설명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언젠가 당신 없이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힘을 측정하는 가장 진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졌던 직함이나 모았던 부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빈자리 말입니다. 권력의 마지막 움직임은 대결이 아니라 철수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말을 했고 움직여야 할 대로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라집니다. 드라마도, 설명도, 천천히 희미해지는 것도 없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칼날처럼 깨끗하고 날카로운 단절. 오직 침묵만이 남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일을 끝마쳤을 때 당신의 퇴장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방이 그것을 느낄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챌 것이며 역학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방보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 게임을 넘어섰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한때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거울처럼 당신의 부재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을 찍기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마침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얼음처럼 차가운 퇴장입니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설정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오직 정밀함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침묵이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만 말합니다. 결과가 당신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관여합니다. 더 이상 증명도, 설명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화폐는 존재감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무기는 절제력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함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별이 어두워진 후 중력이 재정렬되듯 세상이 당신의 부재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인간이 홀로 서는 지점입니다. 쓰라리거나 차갑지 않고 단지 명확할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누가 다시는 그것을 만질 수 없는지에 대해 명확합니다. 당신은 문을 쾅 닫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두되 당신 쪽에서 잠깁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추측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독하려 원을 그리며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동안 당신은 조용히, 날카롭게, 동요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넘어 그들의 이해를 넘어 상승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부드러움 없이, 경고 없이, 불꽃에서 물러난 그림자처럼 오직 열기의 기억과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침묵만을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